남편이 산소호흡기 관을 뽑으려는 그 순간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아내가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행복약국. 약사 김지연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천사 같은 약사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다 떨어져 가는데 내일 오시죠. 지연의 따뜻한 미소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순간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집에서의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오후 6시 30분. 평소보다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또 늦었네. 남편이 뭐라고 하려나. 42세 남편 박도연은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집에서는 차갑고 무심했어요. 지연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녁이 늦어졌잖아. 매번 이런 식이야? 현관에서부터 들려오는 도현의 차가운 목소리.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가 약 상담을 오래 받아서. 핑계는 집안일은 언제 할 거야? 결혼 15년째.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된 지 오래였어요. 지연은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지만 도연은 한술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짜네. 맛없어. 밤 10시가 넘어 도연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후배들이랑 술 한잔하고 올게.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마. 성의 없는 대답과 함께 문을 박차고 나가는 도연. 지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 6개월간 도연은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이라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죠. 다음 날 오후 5시.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약국을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도연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려고 시장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은행동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우측에서 화물차가 나타났습니다. 졸음운전 중인 운전자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온 거예요. 쾅! 충격음과 함께 지연의 몸이 5m나 튕겨나갔습니다. 사람 살려요. 119 불러주세요. 주변 상인들이 급히 달려와 소리쳤어요. 지연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팔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대전 성모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도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증 뇌외상입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니까 기다려보세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도연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오후 11시, 6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이 끝났습니다. 일단 생명은 구했습니다만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계속 이 상태로 누워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도연은 지연의 침대 곁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도연은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생명보험은 얼마나 들어있나요? 15억 원입니다. 사망 시 지급됩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각종 생명 유지장치에 연결된 채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연의 의식은 깨어 있다는 것을. 대전 성모병원 VIP 병실 307호. 각종 의료기기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뜨려고 애써봤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왜 이럴까? 분명히 의식은 멀쩡한데. 지연의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주변 소리도 모두 들렸고 누가 말하는지도 구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주치에 김상철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도연이 걱정스러운 척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금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지연은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모든 걸 듣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연의 질문에 김 교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5% 미만이에요. 그럼 계속 이 상태로? 네.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갇혀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도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식물인간과 다를 바 없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김 교수가 나간 후 병실에는 도연 혼자 남았습니다. 도연이 지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연아, 이대로 가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편하다고? 사실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너도 알잖아. 이혼하자고 몇 번 말했지만 내가 계속 버텼잖아. 도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나도 자유롭고 너도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고.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보험금도 15억이나 되니까 장례 치르고 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보험금, 장례. 지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심전도 모니터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금 증후군의 특징이었죠. 아, 그리고 말이야. 도연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진이 내 친구 말인데 너무 많이 물어보더라. 도연 씨, 지연이 깨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지연은 친구 수진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남편으로 보고 있어.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착한 남편이라고 말이야. 지연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후 2시. 간호사가 들어와 지연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컨디션은 안정적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까요? 글쎄요. 의료진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도연이 다시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사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어. 지연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민정이라고 하는데 회사 후배야. 너보다 7살 어리고 예쁘고 상냥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묻어 있었어요. 너와는 달리 나를 존중해 주거든. 내 말도 잘 듣고 투정도 안 부리고. 지연은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혼하고 민정이랑 재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김에 더 좋아졌어. 왜냐하면 도연이 지연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거든. 지연은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녁 7시. 병문안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약국 단골 할머니들과 동네 상인들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약사 선생님. 언제 눈 뜰까? 도연 씨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도 끝까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역시 좋은 남편이야. 지연이가 복이 많아. 지연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지연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문병객들이 돌아간 후 도연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로 배치된 간병인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담당하게 된 송말순입니다. 60대 중반의 나이 많은 간병인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말순은 지연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환자분, 혹시 제 말이 들리시나요? 지연은 간절히 대답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지연의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20년간 간병 일을 해보니 느끼는 게 있어요. 의식이 있는 환자분들은 뭔가 다르거든요. 지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분이라면 내 상황을 알아줄 수도 있을까? 혹시 제 말이 들리신다면 손가락이라도 미세하게 움직여 보세요. 지연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말순이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그때 도현이 돌아왔습니다. 간병인분, 제 아내 상태 어떤가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 같습니다. 아직은 반응이 없네요. 말순의 대답에 도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0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소파에서 잠들었고 말순도 휴게실로 갔어요. 지연은 홀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누구든 내 목소리를 들어줘.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사고 발생 5일째. 깊은 밤 11시 30분.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몸에 갇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병인 말순은 휴게실에서 잠들었고 복도에는 당직 간호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어요. 도연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조용히 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와, 진짜 깨어날 것 같지 않네. 완전 식물인간이잖아. 여자 목소리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들리는 젊고 청량한 음성이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민정아, 목소리 좀 낮춰. 알았어, 오빠. 민정이라는 이름. 도연이 말했던 바로 그 불륜 상대였습니다. 두 사람이 지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 여자가 내 와이프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늙어 보인다. 민정이 지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이도 나이지만 표정이 없으니까 더 그래 보여. 도연도 냉소적으로 맞장구 쳤어요. 지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지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야, 약사 선생님. 일어나 봐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지연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얼굴에 손 떼지 마. 반응이 하나도 없네. 진짜 죽은 것 같아. 민정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곧 정말 죽을 거야.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진짜로? 응. 의사가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는 오래 못 간대.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몇 달 안에. 오빠, 그럼 우리 곧 자유로워지는 거야? 민정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은 경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도연이 민정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곧 이 여자 죽으면 우리 자유야. 보험금도 많이 나오지. 15억. 장례비 빼고 나면 14억은 남을 거야. 와, 대박. 그럼 우리 바로 결혼할 수 있어? 당연하지. 애도 기간 좀 지나고 나서 조용히 하자.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침대 바로 옆에서 말이에요. 지연은 구역질이 났지만 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 여자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야? 응. 의사가 그러는데 완전히 의식을 잃었대. 민정이 지연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꼬집어도 반응이 없네. 신기하다. 지연은 아픔을 느꼈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야, 약사 선생님. 약으로는 못 일어나네.
민정이 지연을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15년간 이 여자랑 살면서 정말 지겨웠어. 맨날 잔소리에 간섭에. 도연이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부인이 약사라서 좋겠다고 하는데 뭐가 좋아. 집에 오면 약 냄새 나고 환자들 얘기만 하고. 오빠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게. 이혼하자고 몇 번 말했는데 계속 버티더라고. 지연은 기억났습니다. 도연이 이혼을 언급했을 때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지연은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오히려 잘 됐어. 왜?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위자료도 줘야 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내 거야. 도연의 계산적인 말에 지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오빠 정말 똑똑해. 나였으면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봐주니까 더 좋아.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연기도 잘하는구나. 병문안 온 사람들 앞에서는 슬픈 척 해야지. 아니면 의심받잖아. 두 사람이 다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6개월이래. 이런 상태로는 오래 못 버틴다고. 6개월. 좀 기네. 조금만 참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 민정이 갑자기 지연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이 차갑네. 진짜 죽어가는 것 같아. 그러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도연이 지연의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근데 민정아, 혹시 이 여자가 깨어나면 어떡하지? 깨어날 리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혹시 우리 대화를 들었다면. 오빠 걱정 마. 의사가 확실히 말했잖아. 의식이 완전히 없다고. 지연은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듣고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다음부터는 밖에서 만나자. 알았어, 오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너는 10분 후에 나와. 응, 조심히 가. 민정이 먼저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연 혼자 남아서 지연을 내려다봤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야. 도연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가는 게 나을 거야. 지연은 남편의 손길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도연도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겨졌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도 흘릴 수 없는 채로 말이에요. 15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지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이 배신을 폭로해야 해.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고 발생 8일째. 오전 9시. 간병인 송말순이 지연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간병 일을 해온 말순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환자들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부터 환자분 표정이 달라진 것 같은데. 말순이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도연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보험회사죠. 제가 어제 문의드린 김지연 씨 건입니다. 말순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사망 확인서만 나오면 바로 지급 가능하다고요? 15억 맞죠? 말순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 보험금 얘기를. 의료진에서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고 하나요? 아, 길어야 몇 달. 네, 알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말순이 급히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혹시 지금 보호자분 통화 내용 들으셨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말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말순은 즉시 지연의 손을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 말이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지연은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세상에, 의식이 있으시는 거네요. 말수는 흥분을 감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연은 아직 복도에서 전화 중이었어요. 환자분, 저는 송말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 한 번 움직이면 예, 두 번 움직이면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지연이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이 보험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한 번. 그분이 환자분의 남편이 맞나요? 한 번.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환자분에게 해로운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연이 격렬하게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말수는 20년간 간병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끝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말순 씨, 제 아내 상태 어떤가요? 말수는 재빨리 평상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반응이 없나요? 네, 아직은. 도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는 회사에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나간 후 말순이 즉시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말수는 손가락 신호 체계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요, 세 번은 모르겠다, 네 번은 위험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연이 손가락을 한 번 움직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남편분이 환자분을 해치려고 하나요? 네 번. 위험하다는 신호였어요. 다른 여자가 있나요? 한 번. 그 여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한 번.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최근인가요? 한 번. 환자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요? 한 번. 세상에.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말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말순 씨, 제 회사 동료입니다. 잠깐 문병 왔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민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정입니다. 민정이 밝게 인사했지만 말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회사 동료분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군요. 네, 저희가 좀 가까운 사이라서요. 민정의 말에 도연이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이 지연의 반응을 살폈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4번 떨렸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깨어날 가능성은? 민정이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말순이 대답했어요.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말순은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민정과 도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말순이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말순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온 여자가 그 사람인가요? 한 번. 둘이 함께 환자분을 해치려고 하나요? 한 번.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환자분,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요. 지연이 격렬하게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말순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자분, 저를 믿으세요.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날 밤 말순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과 민정의 대화를 녹음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환자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모두 폭로할 거예요. 지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편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말순도 몰랐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위기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2일째. 깊은 밤이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말순은 휴게실에서 잠들었고 당직 간호사도 간호사실에 있었어요. 병실에는 지연과 도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최근 들어 손가락과 발가락의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순과의 신호 체계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지연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잠들었나? 물론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죠. 도연이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산소호흡기 관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뽑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지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설마 지금 당장? 도연의 손이 산소호흡기 관에 더 가까이 갔어요. 의사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지연은 온몸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은 일이야. 도연의 손이 호흡기 관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분들 괜찮으신가요? 당직 간호사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손을 뺐어요. 네,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내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럼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도연이 다시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어. 도연이 소파로 돌아갔지만 지연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출근했습니다. 환자분, 밤사이 어떠셨어요? 지연이 손가락을 4번 움직였어요.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순이 주변을 살피고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보호자분이 뭔가 했나요? 한 번. 환자분을 해치려고 했나요? 한 번.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의료기기를 만졌나요? 한 번. 산소호흡기요? 한 번. 세상에. 이 정도일 줄은. 말순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환자분, 오늘부터 제가 24시간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 3시.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말순 씨, 혹시 오늘 밤에도 여기 계실 건가요? 네,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해서 밤에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요. 제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는 게 환자분에게 더 좋습니다.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순 씨도 쉬셔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제 일이니까요. 도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녁 8시.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왜 표정이 안 좋아?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해. 그럼 우리 계획이. 쉬. 도연이 민정을 제지했어요. 말순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이러면 언제 실행하지? 기회를 봐야지. 간병인이 없을 때를 노려야 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조급하면 안 돼. 의심받으면 모든 게 끝나. 말순이 문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참 오빠. 보험회사에서 또 연락 왔어? 응. 사망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지급 가능하다고 해. 15억. 정말 큰 돈이네. 그러게. 그 돈이면 우리 결혼하고 집도 사고. 말순은 녹음기를 꺼내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정아, 만약 이 여자가 깨어나면 어떡하지? 깨어날 리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고. 오빠 걱정 마.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 그래도 불안해. 그럼 빨리 끝내자. 오늘 밤에라도. 간병인이 있다고 했잖아. 약이라도 먹여서 재우고. 너무 위험해. 조금만 더 기다리자. 말순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밤 10시. 민정이 돌아가고 말순도 휴게실로 간다고 했어요.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혹시 모르면 벨 누르세요. 하지만 말순은 실제로는 복도에 숨어서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다시 움직였어요. 말순이 문틈으로 지켜보니
도연이 또다시 산소호흡기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번엔 아무도 없어. 도연의 손이 호흡기 관을 잡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바로 그때 말순이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도연이 깜짝 놀라며 손을 뺐어요. 아, 말순 씨. 그냥 아내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의료기기에 손 떼는 거 아닙니다.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말순의 예리한 눈빛에 도연이 당황했어요. 보호자분은 의료기기를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를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지연을 지켰습니다. 환자분,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지연이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어요. 제가 녹음한 증거도 있고 오늘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말순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지연은 안도와 함께 두려움도 느꼈어요. 도연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5일째. 말순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말순이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환자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지연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 움직임이 더 또렷해졌어요. 실제로 지연은 최근 며칠 사이 몸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발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부위도 움직일 수 있나요? 발가락은 어떠세요? 지연이 온 힘을 다해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이불 아래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순이 확인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계시네요. 하지만 아직은 보호자분 앞에서 절대 티내면 안 됩니다. 지연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오후 2시.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말순 씨, 오늘 좀 일찍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늘은 일찍 와서 아내를 돌보려고요. 말순은 의심스러웠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그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밤늦게까지 제가 있을 테니까 내일 오세요. 도연이 말순을 보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괜찮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간호사분들께 도움 청할게요. 말순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대신 병원 1층 카페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간병인은? 보냈어. 오늘 밤엔 우리만 있어. 드디어 오늘 끝내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말순이 몰래 복도에 숨어서 녹음기를 켜두었거든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간병인이 너무 의심스러워해. 어떻게 할 거야? 산소호흡기를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면 돼. 산소 부족으로 자연사한 것처럼 보일 거야. 시간은 밤 12시쯤. 간호사들도 가장 한가한 시간이야. 지연은 이 대화를 듣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그런데 오빠 혹시 의심받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나는 슬픔에 빠진 남편 연기를 하면 되고 너는 회사 동료로서 위로해주는 역할이면 돼.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망 진단서 나오고 일주일 정도. 15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장례는 어떻게 할 거야? 성대하게 치를 거야.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민정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오빠 정말 똑똑해. 완전 범죄네. 완전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증거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말순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충분했어요. 저녁 7시. 말순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제가 모든 걸 녹음했어요. 지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밤 12시에 실행한다고 하더군요. 지연이 손가락을 4번 움직였어요.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범죄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거든요. 환자분, 혹시 목소리는 낼 수 있나요? 지연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써봤지만 여전히 불가능했어요. 그럼 손가락 움직임을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지연이 온 힘을 다하니 손가락이 조금 더 크게 움직였어요. 좋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증거로 써야겠어요. 밤 10시. 도연과 민정이 병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나. 떨려. 진짜 괜찮을까?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말순이 문 밖에서 이 대화도 녹음했어요. 그런데 민정아, 혹시 이 여자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면 어떡하지? 말도 안 돼. 의사가 의식이 완전히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오빠, 불안해하지 마. 저 여자는 이미 끝났어. 민정이 지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약사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오빠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연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아직 표현할 방법이 부족했어요. 밤 11시 30분. 말순이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님, 307호 환자 보호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행동이요? 의료기기를 자꾸 만지작거려요.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향했어요. 정확히 12시. 도연이 산소호흡기에 손을 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환자분들 괜찮으신가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의료기기에 이상은 없나요? 네, 별다른 문제 없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도연이 민정에게 짜증을 냈어요. 자꾸 방해받네. 내일 다시 하자. 내일도 간병인 온다고 했잖아. 그럼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때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간호사분께 부탁드렸어요. 뭘요?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해서 자주 체크해달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건가요? 네,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요. 도연과 민정은 계획이 틀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때가 온 것이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0일째. 말순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말순이 대전지방경찰서를 찾았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의아해했어요. 살인미수라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말순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보험금 15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해요. 경찰이 녹음을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환자분은 의식이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걸 듣고 있어요. 이 시간 후 경찰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박도연 씨죠? 동행 수사가 필요합니다. 도연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요? 아내 살해 계획 혐의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왜 아내를?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민정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닥쳐.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야.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말순이 지켜봤어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금 증후군 아내의 비극. 남편 보험금 노려 살해 시도. 15억 보험금 노린 계획적 범행. 불륜 상대와 공모. 한 달 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지연의 친구들과 동네 주민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저런 악마 같은 놈이. 우리 약사 선생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데. 사람들의 분노가 법정에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도연은 2024년 11월 교통사고로 잠금 증후군에 걸린 아내 김지연 씨를 고의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공범 이민정과 함께 생명보험금 15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변호사가 도연을 변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단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잠깐 흔들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녹음 증거를 재생하자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보험금 챙기면 끝이야. 장례 성대하게 치러주면 의심 안 해. 그래, 아버지 앞에선 효자처럼만 굴면 돼. 도연과 민정의 생생한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산소호흡기만 뽑으면 된다고.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검사가 말순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간병인으로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녹음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산소호흡기를 조작하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말순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환자분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때 판사가 물어봤어요. 그럼 피해자 김지연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움직임이 가능해졌어요. 혹시 법정 증언이 가능한가요? 간단한 의사 표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지연이 들어왔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김지연 씨, 증언대에 나와주세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보험금 때문에 불륜 상대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이 창백해져서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죽음을 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도연이 일어섰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말은 다 오해입니다. 그 순간 지연이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죽음을 원했습니다. 지연의 또렷한 목소리에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도연과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성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박도연에게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이민정에게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연을 사람들이 격려했어요. 약사 선생님, 정말 용감하세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12호 법정. 11월의 차가운 오후, 최종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방청석에는 동네 주민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과 민정은 피고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휠체어를 타고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순이 옆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박도연. 도연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15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부인이 사고로 의식을 잃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부인의 생명보다 보험금 15억 원을 우선시했으며
실제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특히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들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박도연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 문서위조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탕!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쳤습니다. 도연이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이건 너무 심해. 공범 이민정. 민정이 울음을 터뜨리며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기혼자의 불륜 상대로서 살인 계획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독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으악! 민정이 오열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인간의 탐욕은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이를 해치려 한 자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 됐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사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도연과 민정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지연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이 정리된 후 지연과 말순이 법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환자분. 아니, 지연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말순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20년간 간병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말순이 물었어요. 약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몸은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 받으면 완전히 회복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실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연이 말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저와 함께 약국 일 도와주실래요? 혼자서는 아직 힘들 것 같아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언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달 후, 행복약국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약사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제 안심이에요. 우리 약사 선생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지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할머니, 혈압약 가져왔어요. 꼭 시간 맞춰서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역시 우리 약사 선생님이에요. 말순이 옆에서 도우며 말했어요. 지연 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정말 대단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약국이 조용해졌어요. 지연과 말순이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갈 거예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연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순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힘든 일을 견뎌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함께 있을 거예요. 평생 든든한 동반자로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지연은 과거의 배신과 상처를 모두 뒤로하고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었고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연이 얻은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